이 늦은 밤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박 여사님, 지금 당장 회장님 댁으로 와주세요. 이유도 모른 채 달려간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지만 그 아들에게 버림받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되돌아온 따뜻한 기적. 오늘 그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을 들려드릴게요. 여보세요? 어휴, 세상에. 이 늦은 시간에 웬 전화람. 아, 김 비서님. 무슨 일이세요? 네. 지금 당장 회장님 댁으로 오라고요? 제가요? 이 밤중에요? 아, 알겠습니다.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어휴, 영문도 모르고 회장님 댁으로 가려니 심장이 콩닥거리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내 아들 영준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지. 머리 좋고 잘생기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아들이었어. 어려서부터 사업가의 기질을 보였고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지. 영준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어.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유학까지. 내 모든 걸 바쳐서 영준이를 최고로 키웠다고 자부했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시장에서 채소 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안 해본 일 없이 억척같이 살았어. 오로지 영준이 성공만을 위해서. 영준이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그의 합격 소식은 나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았어. 대학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했고 결국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뒀어.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영준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지. 내 아들이 하는 일인데 뭘 망설이겠어. 나는 망설임 없이 내가 평생 모은 돈과 남편에게 물려받은 유산까지 전부 영준이에게 투자했어. 심지어 내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영준이 사업 자금으로 내줬지. 그때까지도 나는 영준이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늙은 어미의 재산과 노후는 안중에도 없는 아들 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영준이 사업은 날개 돋친 듯 성장했어. 몇 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영준이는 젊은 나이에 재벌 소리까지 듣게 됐지. 나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 영준아, 엄마가 너 믿고 모든 걸 다 투자하길 정말 잘했지? 내 아들이 이렇게 성공해서 어깨를 펴고 다니는 것만 봐도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나는 아들이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낡은 작은 집에 살았어. 영준이는 바쁘다며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찾아왔지만 나는 괜찮았어. 아들이 잘 사는 게 내 행복이었으니까. 그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었지.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영준이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어. 엄마, 저 결혼해요. 상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딸이었어. 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났지. 우리 아들이 드디어 평생의 짝을 만났구나. 그런데 영준이는 결혼 직전에 내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어. 엄마, 결혼하면 저희가 살 집이 필요해서요.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저한테 명예 좀 넘겨주세요. 제가 새 아파트 사서 엄마 드릴게요.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저 아들의 앞날만을 생각하며 영준이 말대로 집 명의를 넘겨줬지. 늙은 어미는 아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다. 영준이는 결혼 후에도 새 아파트를 사주기는커녕 나를 점점 멀리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찾아와도 잠깐 앉았다 가는 게 전부였지. 쌀쌀맞은 아들의 태도에 서운했지만 나는 그저 아들이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괜찮았어. 그의 성공이 나에게는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었으니까. 하지만 얼마 전부터 영준이가 보낸다는 생활비가 끊기기 시작했어. 처음엔 깜빡했나 보다 했지.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생활비는 감감무소식이었어. 나는 결국 영준이 회사로 찾아갔어.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준이가 젊은 비서랑 앉아 있었지. 그는 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영준아, 대체 생활비는 왜 안 보내주는 거야? 나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단 말이야. 내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떨렸어. 영준이는 나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봤어. 그 눈빛에는 일말의 정조차 없었다. 엄마, 아직도 저한테 바라는 게 있으세요? 엄마 덕분에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능력으로 성공한 거지 엄마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해준 거라곤 평생 저한테 매달려서 제 발목 잡은 것밖에 없잖아요. 나는 영준이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영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바쳤잖아. 내 목소리는 절규로 변해갔다. 영준이는 비웃듯이 말했어. 그 비웃음은 내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이제부터 저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비서에게 명령했지. 이 아줌마 당장 내보내. 다시는 회사 근처에도 못 오게 해. 나는 경비원에게 끌려 나오면서 영준이에게 소리쳤어. 영준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영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그 냉정하고 잔인한 뒷모습에 나는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매일 밤낮을 울면서 보냈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 당장 집을 비우라는 거야. 영준이가 예전에 나한테 새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던 그 집 사실은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해놓고 영준이가 대출을 잔뜩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쓴 다음 대출금도 갚지 않고 잠적한 거였지. 나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됐어. 길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게 됐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 평생 아들만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 나앉다니. 나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어. 영준이가 너무나 미웠고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 무엇이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문득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어. 영준이가 어릴 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지. 그때 영준이 친구였던 재준이가 매일 병원에 와서 나를 간호해줬었어. 재준이는 영준이와는 다르게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 나는 재준이에게 늘 고마움을 느꼈어. 재준아, 너는 어쩜 그렇게 착하니? 영준이는 너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 재준이는 그저 해맑게 웃기만 했지. 그런데 영준이는 재준이를 늘 무시했어. 재준이처럼 가난한 애랑 어울리지 말라며 나에게도 재준이를 만나지 말라고 했었지. 나는 영준이 말에 따랐어. 내 아들이 싫어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흙 속에 묻어버린 격이었지. 어휴, 김 비서님, 회장님 댁이 어디라고 하셨죠? 드디어 회장님 댁에 도착했어.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내 눈앞에 펼쳐졌지. 그 웅장함에 나는 잠시 주춤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 김 비서님이 나를 안내해서 거실로 향했어. 거실에는 나이 지긋한 신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 위험 있는 모습에서 그의 높은 지위를 짐작할 수 있었지. 바로 대한그룹 회장님이셨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여기에 불려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입을 여셨어. 그의 눈빛은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박 여사님. 재준이 엄마 맞으시죠? 네. 재준이 엄마라뇨? 저는 영준이 엄마인데요. 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다. 회장님은 살짝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 제가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박 여사님께서 입원하셨을 때 저희 아들 재준이가 매일 병문안을 갔었지요. 그때 제가 아들을 따라 병원에 갔다가 박 여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에 나는 깜짝 놀랐어. 재준이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혹시 그 재준이가 대한그룹 후계자인 그 재준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님을 쳐다봤어. 내 눈에는 경악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 여사님을 왜 여기에 모셨는지 궁금하시지요? 사실은 재준이가 박 여사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재준이가요? 왜요?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 그의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재준이는 어릴 적부터 박 여사님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저희 집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재준이가 어릴 적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거든요.
재벌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다. 그런데 박 여사님께서 재준이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재준이는 박 여사님을 통해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박 여사님께서 편찮으셨을 때 재준이가 박 여사님을 극진히 간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재준이는 박 여사님께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회장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 내게 이토록 큰 의미를 부여해준 사람이 있었다니. 내가 재준이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회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 얼마 전 재준이가 박 여사님께서 어렵게 지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박 여사님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비서를 시켜 박 여사님을 모셔오게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박 여사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재준이가 박 여사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회장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다가 아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이렇게 뜻밖의 사람이 나를 찾아와 구원해 줄 줄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 나는 회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마침 재준이가 집으로 돌아왔어. 재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나를 꼭 안아주었지.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되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재준이의 따뜻한 포옹에 나는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 마치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한 햇살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나는 재준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 재준아, 네가 나를 이렇게 반겨줄 줄은 몰랐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목소리는 울음 섞인 감사로 가득했다. 재준이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평생 모실게요. 앞으로 엄마는 행복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나는 재준이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비록 친아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아들이 내 옆에 있어주니. 재준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내 인생,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영준이에게는 언젠가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준이 때문에 아파하지 않을 거야. 내 옆에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재준이가 있으니까. 회장님과 재준이의 도움으로 나는 최고급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동안 앓았던 병도 치료받게 됐어. 재준이는 나에게 최고급 아파트를 선물해주며 모든 것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줬지. 나만을 위한 전담 비서와 가사 도우미까지 고용해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나는 재준이 덕분에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재준이는 매일 밤 퇴근 후 나를 찾아와서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라며 나를 살뜰하게 챙겨줬어.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는 재준이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했어. 내가 재준이를 친아들처럼 생각해주지 못하고 영준이만 바라봤던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지. 뒤늦게 깨달은 진실은 뼈아팠다. 어느 날 재준이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 엄마, 영준이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어. 글쎄다. 엄마는 이제 영준이와 연락 끊고 지내서 잘 모르겠구나. 내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재준이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사실 영준이 형 회사가 요즘 많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재준이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 비록 영준이가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 혈육의 정은 끊을 수 없는 법인가 보다. 재준이는 내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영준이 형이 어려움에 처하면 엄마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요. 재준이의 깊은 사려 깊음에 나는 또 한 번 감동했어. 그의 마음은 정말 한없이 넓고 따뜻했다. 재준아, 내 마음은 정말 하늘처럼 넓구나. 나는 재준이에게 더 이상 영준이에 대해 묻지 않았어. 재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상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
나의 새로운 미래는 재준이와 함께였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TV 뉴스를 보게 됐어. 뉴스에서는 영준이 회사의 부도 소식을 알리고 있었지. 회사의 자금난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영준이는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내용이었어. 그의 이름 앞에는 비정한 아들, 페류나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나는 뉴스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비록 영준이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애증이 남아 있었다. 그때 재준이가 내 옆에 와서 앉았어. 엄마, 괜찮으세요? 재준이의 따뜻한 손길이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괜찮아.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재준이는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해줬어. 그의 온기는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엄마, 힘내세요.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재준이의 위로에 눈물을 흘렸어. 재준이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어. 친아들보다 더 친아들 같은 존재였지. 나는 재준이에게 속삭였어. 재준아, 네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재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 저도 엄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그 후로 나는 재준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 영준이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지만 나는 더 이상 영준이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어. 내 옆에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재준이가 있으니까. 나는 재준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재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로 다짐했어.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나를 구원해준 것은 혈육이 아닌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 재준이와 함께하는 이 삶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준 선물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재준이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진다. 영준이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재준이의 순수한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재준이라는 빛나는 아들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 실화가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